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저는 어느덧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꿈꿔왔던 것보다 더 행복했어요. 시어머님도 친딸처럼 저를 아껴주셔서 주변 친구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죠. 시어머님은 제가 해드리는 음식이면 무엇이든 맛있게 드시고 제 취향을 존중해 주셨어요. 명절에도 저에게 많은 일을 시키지 않으셨고 오히려 제게 쉬라며 배려해 주셨죠. 그런 시어머님의 모습에 감사했고 더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개월 동안 시댁에 방문할 때마다 시어머님의 안색이 좋지 않았어요. 표정은 어둡고 얼굴은 헬쑥해져 있었죠. 처음에는 건강이 좋지 않으신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님께 건강검진을 받아보시라고 말씀드렸지만 시어머님은 괜찮다며 웃어넘기셨어요. 어머님, 정말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셔서요. 제가 물으면 시어머님은 그저 미소만 지으셨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진심이 아니라는 것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제 물음에 대답도 못하시고 갑자기 화장실로 가셔서 눈물을 훔치시는 모습을 본 적도 있었어요. 무언가 심각한 일이 있으신 게 분명했습니다.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도 걱정은 되지만 어머니가 말씀하시지 않는 것을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다고 했어요. 남편에게는 형이 한 명 있었는데 형도 결혼해서 아이 둘을 키우고 있었죠. 형님은 저보다 7살이 많으셨고 시댁에서는 형님 말이 절대적이었어요. 시아버님은 대기업에서 은퇴하신 후 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이셨어요. 위험 있고 말씀도 별로 없으셔서 저는 항상 조금 어렵게 느껴졌죠. 시어머님은 남편이 초등학교 때 시아버님과 재혼하셨다고 해요. 시아버님의 전 부인은 남편의 형을 낳고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들었습니다. 시어머님도 이전 결혼해서 제 남편을 낳으셨고 이혼 후 홀로 남편을 키우다가 시아버님을 만나 재혼하신 거였죠. 어느 주말 시댁에 방문했을 때였어요. 평소처럼 인사를 드리고 집안일을 도와드리려는데 시어머님의 손목에 멍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도 모르게 놀라서 물었죠. 어머님, 손목에 멍이 들었네요. 어디 다치셨어요? 시어머님은 황급히 소매를 내리시며 이거. 어제 계단에서 넘어져서 그래. 괜찮아, 걱정 말아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하시는 동안 시어머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제가 놀라서 다시 물으려는 찰나 시아버님이 거실로 나오셨고 시어머님은 급히 부엌으로 가셨죠. 그날 밤 남편에게 시어머님의 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죠. 글쎄, 어머니가 요즘 건강이 안 좋으신가? 다음에 시간 내서 병원에 모시고 가보자. 하지만 저는 그것만으로는 뭔가 부족하다고 느꼈어요. 이후로도 시댁에 갈 때마다 시어머님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팔이나 다리에 멍이 있었고 예전처럼 밝게 웃지도 않으셨어요. 제가 물으면 항상 괜찮다라는 말씀만 하셨죠. 결국 저는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남편과 상의 끝에 시댁 가족들이 모두 외출했을 때 홈캠을 설치하기로 했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부모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 같아 망설였지만 어머니의 안전이 우려된다는 점에서 동의했습니다. 시댁 가족들이 모두 결혼식에 참석하러 가는 날 우리는 시댁을 방문했어요. 남편이 부모님 방과 거실에 작은 홈캠을 설치했습니다. 그것은 모션이 감지되면 자동으로 녹화되는 것이었죠. 죄책감이 들었지만 시어머님을 위한 일이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설치 후 7일째 되는 날 홈캠의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어요. 남편과 함께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죠. 영상 속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아버님이 사소한 일로 시어머님에게 소리를 지르고 계셨어요. 이게 밥이야? 짜기는 왜 이렇게 짜? 먹을 수가 없잖아. 시어머님은 고개를 숙인 채 사과하셨어요. 다시 해드릴게요. 그런데 그때 시아버님이 식탁 위 그릇을 바닥에 던지셨고 시어머님의 팔을 강하게 잡아당기며 밀치셨습니다.
시어머님은 균형을 잃고 넘어지셨어요. 그 순간 남편의 형이 들어왔는데 놀랍게도 시어머님을 일으켜 세우기는커녕 차갑게 말했죠. 어머니, 또 아버지 화나게 했어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매번 이러니까 집안 분위기가 엉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경악했습니다. 남편도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더 충격적인 장면들이 이어졌습니다. 형님이 들어와서는 바닥에 흩어진 그릇 조각들을 가리키며 말했죠. 어머님, 이것 좀 치우세요. 애들이 다칠 수 있잖아요. 정말이지. 이 집에 이렇게라도 붙어 살고 싶으세요? 기생충도 아니고. 그 말에 시어머님은 아무 말 없이 조각들을 주워 담으셨어요. 형님의 아이들까지도 할머니를 무시하는 말을 내뱉었습니다. 할머니는 왜 맨날 혼나? 엄마가 할머니는 쓸모없대. 그 말을 들은 시어머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저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할머니가 잘못해서 그래.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음 날 영상에서는 더 심각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시아버님이 술에 취해 돌아오셔서 시어머님을 밀치고 손으로 뺨을 때리는 모습이 찍혔어요. 시어머님은 그저 맞기만 하셨습니다. 그리고 형과 형님은 그 광경을 보고도 말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형님은 또 시작이네. 라며 한숨을 쉬고 방으로 들어갔죠. 저희도 맞벌이인지라 퇴근하고 거의 일주일 동안의 영상을 한 번에 확인했고 매일 같은 학대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시아버님의 폭언과 폭행, 형과 형님의 무시와 모욕, 심지어 어린 조카들까지 할머니를 존중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분노로 떨고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어머니가 이런 취급을 받고 계셨다니. 내가 어떻게 몰랐지? 남편은 어릴 적 가끔 부모님이 다투는 소리는 들었지만 이런 폭력적인 모습은 본 적이 없다고 했어요. 게다가 일찍 독립해서 살았기 때문에 시댁 상황을 잘 몰랐다고 합니다. 시어머님은 전화 통화할 때도 항상 밝게 웃으며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우리는 모든 영상을 복사했고 원본은 이메일로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즉시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은 어머니의 상태부터 확인했어요. 어머니, 어디 아프신 데 없으세요? 몸은 괜찮으세요? 시어머님은 놀란 표정으로 응, 괜찮아. 왜 그렇게 물어? 라고 하셨지만 긴 소매 아래로 멍이 보였습니다. 남편이 소매를 걷어올리자 시어머님의 팔에는 여러 개의 멍이 있었어요. 남편은 그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시어머님은 당황하시며 소매를 내리려 하셨지만 남편이 막았습니다. 그때 시아버님이 거실로 나오셨어요.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냐? 남편은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아버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때 형과 형님도 들어왔고 남편은 그들에게도 영상을 보여주었죠. 이게 대체 무슨 짓들이에요? 어머니를 이렇게 대하다니. 형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형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너, 우리 집을 몰래 촬영했어? 그게 말이 돼? 불법이야. 형님은 더 격렬하게 반응했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남의 집을 염탐하다니. 그 휴대폰 내놔요, 당장. 형님이 남편의 휴대폰을 뺏으려고 했지만 남편은 그 자리에서 휴대폰을 바닥에 던져 부숴버렸습니다. 시아버님과 형님의 얼굴에서 안도의 표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러자 남편이 말했죠. 걱정 마세요. 이 영상은 이미 원본을 따로 보관해뒀으니까요. 이대로 넘어갈 생각은 없습니다. 어머니를 이렇게 학대하고도 버젓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남편은 시어머님의 방으로 가서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저도 따라 들어가 도왔습니다. 시어머님은 계속 말렸어요. 괜찮아, 괜찮아. 이러지 마. 하지만 남편은 단호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참으세요. 제가 모르는 동안 어머니가 이런 고통을 겪고 계셨다니. 용서할 수 없어요. 이제 우리 집으로 가요.
더 이상 이 집에서 고통받게 두지 않을 거예요. 시어머님의 짐을 다 싸고 나왔을 때 시아버님과 형님이 현관을 막고 서 있었습니다. 시아버님이 협박조로 말했어요. 네가 감히 내 아내를 데려간다고? 법적으로 그럴 권리 없어. 당장 놓고 가. 남편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이 영상들로 학대 혐의로 고소하면 어떻게 될지 아시죠? 형도 방조죄로 함께 처벌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형수님, 어린아이들까지 할머니를 무시하도록 가르치다니. 정말 어떻게 그럴 수 있으세요? 형님은 얼굴이 붉어지며 반박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우리가 언제 그랬다는 거예요? 남편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모든 증거는 이미 저장되어 있어요. 변호사에게도 보냈고요. 우리를 막지 마세요. 어머니는 이제 우리와 함께 살 거니까요. 그들은 더 이상 말을 못했고 우리는 시어머님을 모시고 집을 나왔습니다. 차 안에서 시어머님은 계속 눈물을 흘리셨어요. 집에 도착해서 남편이 물었죠. 어머니, 왜 그동안 말씀 안 하셨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었는데. 왜 혼자 힘들어 하셨어요? 시어머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네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싶었어. 내일로 너에게 걱정을 끼쳐주고 싶지 않았어. 그 말에 제 마음이 미어졌어요. 저는 시어머님을 안아드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이제 우리가 모실게요. 더 이상 혼자 고통받지 않으셔도 돼요. 다음 날 남편은 변호사를 만나러 갔어요. 가정폭력 혐의로 시아버님을 고소하기 위한 준비였죠. 남편의 형과 형님에 대해서도 방조 혐의로 함께 고소했습니다. 변호사는 영상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했어요. 재판 과정에서 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시아버님이 시어머님 명의의 통장에서 돈을 빼내 형의 사업에 투자했다는 것이었어요. 그 돈은 시어머님이 병원에서 일하면서 모은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사업이 이미 실패했고 돈은 모두 날아간 상태였어요. 법원은 시아버님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형은 벌금형을 받았고 형수님은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어요. 시어머님은 이혼 소송을 제기했고 적지 않은 위자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재산은 많지 않았죠. 시아버님과 형이 대부분의 돈을 탕진했기 때문이에요. 시아버님은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동네에서 얼굴을 들고 다니기 힘들었을 거예요. 오랫동안 존경받던 은퇴 임원의 이미지가 하루아침에 가정폭력범으로 바뀐 것이죠. 예전에 친하게 지내던 이웃들도 이제는 시아버지를 피했어요. 남편의 형과 형님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형은 또 시작한 사업에서 실패하고 형수님은 아이들의 학교에서 다른 학부모들의 시선을 견디기 힘들어했어요. 결국 그들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야 했죠. 몇 개월 후 형님이 찾아와 도움을 청했습니다. 형이 사업에 또 실패해 빚더미에 앉게 되었다고 했어요. 집도 경매로 넘어갔고 아이들 학비도 내기 힘든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제발 조금만 도와주세요. 아이들 때문에라도. 시어머님과 남편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형수님, 저희가 어머니께 했던 일들을 생각하면 도와줄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시어머님은 우리와 함께 지내면서 조금씩 자신을 되찾아가셨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일에도 놀라시고 눈치를 보셨지만 점차 편안해지셨어요. 시어머님이 제과제빵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클래스를 등록해드렸고 그곳에서 새로운 취미와 친구들을 만드셨습니다. 시어머님은 이혼 후 받은 위자료와 저희가 조금 보태서 작은 카페를 오픈하셨어요. 새 출발이라는 이름의 이 카페는 금방 동네에서 인기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님은 매일 활기차게 일하시며 새로운 인생을 즐기셨죠. 시아버님은 몇 개월 후 중풍으로 쓰러져 요양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돌봐줄 가족이 없어 간병인을 고용했지만 병실은 외롭고 쓸쓸했어요. 형도 사업 실패와 빚 때문에 아버지를 돌볼 여력이 없었고
결국 시아버님은 외로운 요양병원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님이 요양병원에 직접 구운 빵을 보내셨어요. 용서한 것은 아니지만 미워할 필요도 없을 만큼 행복해졌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셨던 거죠. 시아버님은 3년을 더 요양병원에서 보내다 결국 홀로 생을 마감했어요. 형과 형수님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후 연락이 완전히 끊겼어요. 가끔 그들에 대한 소식이 들려왔는데 형은 사업마다 실패하고 형수님은 아이들을 키우느라 고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삶은 자업자득이었죠. 반면에 우리 가족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임신을 하게 되었고 시어머님은 손주의 탄생을 기다리며 매일 행복해 하셨어요. 시어머님의 카페는 점차 자리를 잡게 되었고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독립하셨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시어머님은 손주를 안고 눈물을 흘리셨어요. 이 아이는 사랑 속에서 자랄 거야. 절대로 내가 겪은 일을 겪게 하지 않을 거야. 매주 주말마다 시어머님과 함께하는 저녁 식사는 우리 가족의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손주를 위해 항상 맛있는 쿠키와 케이크를 만들어 주셨고 우리 아이는 할머니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어요. 시어머님의 카페 벽에는 작은 액자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그 안에는 시어머님이 직접 쓰신 글이 있어요. 진정한 가족. 내 인생의 두 번째 장을 열어준 우리 아들과 며느리에게 영원한 감사를. 불길한 직감을 믿고 행동한 그날의 결정이 시어머님의 인생을 구했고 동시에 우리 가족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때로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그 용기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정의는 결국 실현되었고 악행은 응당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시어머님은 학대와 억압에서 벗어나 행복한 삶을 찾으셨고 시아버지와 형네 가족은 자신들의 악행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렀습니다. 그것이 가장 통쾌한 결말이 아닐까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